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현준 교수가 쓴 책이고요. 2018년에 출간됐죠. 좀 오래된 책인데 여전히 재밌습니다. 기차 타고 이동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다 소개해 보려는 건 아니고요. 읽으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는 건축학자죠. 세상을 건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분입니다. 자기 관점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 예를 오늘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현준 씨는 자신의 책에서 황순원의 소나기, 소설 소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나기의 배경이 되는 마을에는 징검다리가 하나 있죠. 이 징검다리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소설 소나기에서 중요 배역이라는 거예요. 이 징검다리가 소설의 중요 배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현준 교수의 썰을 좀 풀어보겠는데, 먼저 징검다리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로 징검다리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이 징검다리가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두 지점을 이어주는 건축물이다. 맞죠? 네, 건축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징검다리도 아주 훌륭한 건축물인 거죠. 징검다리 건너기는 내 몸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내 다리를 보며 걷는 특별한 건축 체험이다. 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징검다리를 건넌다라는 건 특별한 경험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걸어야 되죠. 평소에 걷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면 안 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물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보폭도 신경 써야 되고 균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징검다리 건너기는 내 몸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내 다리를 보면서 걷는 특별한 건축 체험이다 라는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재밌는 해석인데, 징검다리는 사적인 공간이다 라는 거예요. 소설의 첫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죠. 소설 소나기에서 소녀가 등장하는데 징검다리에 혼자 앉아서 물장난을 치고 있죠.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소녀는 지켜보기만 하죠. 자기도 저 다리를 지나가고 싶은데 소녀가 가운데 떡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물 위에 존재하는 나만의 사적인 공간,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크기니까요.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다. 네, 이게 유현준 교수의 해석이고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징검다리는 하늘과 물 사이에 혼자 존재하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네, 유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요. 함께 써야 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사적인 공간이라며 근데 왜 함께 써야 되냐?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하필 맞은편에서 사람이 걸어오기 시작하면 중간에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 지점에선 내 사적인 공간을 타인과 나누게 되는 거죠.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만약에 소년이 애초에 소녀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네,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놀고 있도록 놔두진 않았겠죠. 나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자기도 그 작은 공간을 밟고 지나갔겠죠. 징검다리는 그래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소설 소나기는 나올 수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징검다리는 물이 불어나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가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변주가 가능해지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하나 덧붙이자면 징검다리는 때로는 자연에 양보하는 겸손함도 갖고 있다. 네, 유현준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큰 비가 오면 징검다리는 사라지죠. 네, 그렇게 자연에 양보하는 겸손함도 갖고 있다. 그렇게 유 교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소설 소나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징검다리에서 만났죠. 바로 이 징검다리가 갑작스런 소나기로 물이 불어서 끊어집니다. 그러니 건너갈 방법,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인데 그 다른 방법이 뭐냐? 네, 소년이 소녀를 이렇게 업고 개울을 건너게 되죠. 이때 관계가 급진전되는 거죠. 소년이 소녀를 업었을 때 소녀의 옷에는 풀물 자국이 생겼고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소녀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소나기라는 자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징검다리의 가변성이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전환하는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이고 소녀는 이로 인해 만들어진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만든 영상의 포인트일 텐데 유현준 교수의 글이 참 재밌다고 느끼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상황은 똑같은데 비가 옥수같이 내렸어요. 소나기가 갑자기 내린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만약에 콘크리트 교각을 건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차이가 만들어지죠. 소년이 소녀를 업을 일이 없죠. 그냥 콘크리트 교각은 둘이서 건너가면 됩니다. 걸어서. 업을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그 개울에 징검다리가 아니라 콘크리트 교각이 있었다면 소설 소나기는 없는 거죠. 네, 소설 소나기는 나올 수 없었던 거죠. 네, 이게 유현준 교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앵글로 소설 소나기를 들여다보면 진짜 이 징검다리가 중요 배역이었구나 싶은 거죠. 유현준 교수가 쓰신 책이 꽤 많습니다.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인데 읽어볼만 하고요. 이 책 좀 오래됐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 교수가 유튜브 채널도 하시기 때문에 그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도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해보면 건축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 이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기 관점이 이분처럼 확실하게 서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 내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 부분에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